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지금 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이나? 1월 26일이에요. 저의 머릿속에 야망찬 1월 1일에 영상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제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소원을 빌잖아요. 2024 새해가 많이 지났지만 소원은 뭐 언제든지 빌 수 있는 거니까 이번 2024 소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무모하게 소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작년 새해에 제 현실적으로든 제 상황적으로든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새해 때 아자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3이 끝나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이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소원이었는데 사람이 말로 뱉으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나의 인성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한번 말로 뱉어보면은 그 소원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이번 소원은 조금 무모하고 구체적이게 정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은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새해 때 2024 무무를 올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끝자락쯤에 고민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자락이다 보니까 제가 답을 많이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총 종합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고민들이 꿈, 사랑, 자존감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통합해서 답변을 이렇게 쭉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올해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겠죠? 상아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는 인스타에도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이 질문자님의 질문을 파악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자님은 아직 상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짝사랑하는 상대나 아니면 썸 타고 있다던가 이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연애를 하고 싶을 때일수록 자신한테 집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 안이 단단할 때, 내 안이 풀로 사랑할 때, 내가 내 일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에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냥 외롭고 기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해서 상대방을 찾을 때와 그럴 때 연애하는 그 경험 자체가 엄청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그 강도에 따라서 연애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살짝 나를 덜 아끼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좋아했을 때는 혹은 연애를 했을 때는 살짝 결핍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결핍은 너 뭐해? 너 어디야? 너 지금 누구랑 있어? 이런 결핍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설레이고 싶어서 상대방을 찾으면은 나는 풀로 지금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상태잖아요. 내가 만족할 때만큼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지 않았을 때 마음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날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더 굳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동일하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것이 또 그대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모든 사랑을 그 사람은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단단하면은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고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든 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있든 그 시간에 나도 나의 할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단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애를 하지 않는 그 남는 시간 동안 나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내가 좀 더 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장애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일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읽으면 좋은 책이 있거든요. 진짜 모습을 보이면 더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나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짝사랑할 때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은 딱 아실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 책 중에 그냥 아무 부분을 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불공평한 사랑. 문득 그 사람에게 심술이 났다. 내가 보낸 문자에 오랜 시간 답장을 하지 않은 게 미웠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심술이 난 건 아니었다. 그동안 조금씩 쌓인 마음이 한 번에 터진 것이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그에게 답장이 왔지만
나는 문자를 읽지 않은 척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부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심술이었다. 이런 나의 토라짐을 눈치채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다. 오늘처럼 나를 서운하게끔 만들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미안, 조금 바빴어. 하지만 그는 나와 달리 태연했다. 괜찮아, 바쁘면 이따 연락해도 돼.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너는 왜 나의 큰 변화에도 태어난 걸까? 사랑 참 불공평하다.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혹은 소유욕이나 집착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쫙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의 단점까지도 사랑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자존감에 관한 거는 저의 습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정말 잊고 살았었어요. 몇 년간.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자존감이 낮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떠한 습관으로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가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서 나를 낮춰서 대화하는 법은 있지만 나를 낮추는 것과 나를 낮춰서 얘기하는 법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던가 제가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라던거는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대화법이에요. 근데 누구누구 씨는 똑똑해서 정말 좋으시겠다. 저는 멍청해서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라던가 누구누구 씨는 정말 눈이 커서 좋으시겠다. 전 눈이 정말 작아요. 저는 눈이 너무 작은 게 싫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나를 너무 비하하는 말을 저 스스로나 대화할 때 하지 마세요. 주변에 장난이라도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는 뭐 화를 낸다, 손절을 한다, 싸운다 이것보다는 그냥 여유롭게 받아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야 방금 상처받을 뻔했다? 방금 발언 좀 조심해주세요 라든지 그냥 가볍게 장난식으로 내가 이 대화가 싫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여유롭게 대화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쌓였는데 어떻게 항상 여유롭게 대답을 해. 그럴 때는 그냥 엥?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엥? 이라고 한 순간 몇 초의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 몇 초 동안 사람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실수를 했다. 내가 조금 상대방이 불편한 말을 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내가 여유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엥?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근데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나와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조금은 사라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내가 외모적으로 자존감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거울을 보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내가 계속 거울을 보면은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손거울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내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진짜 가까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 계속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내가 딸기라고 적어놓고 딸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딸기라는 단어가 세상에 있던 단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입술이 지워지진 않았나, 내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나, 지금 내 얼굴이 뭐 다 트진 않았나 이런 식으로 너무 매번 체크하지 마세요. 입술이 좀 지워지면 어때요? 얼굴이 살짝 트면 어때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화장할 때 마무리 단계로 입술을 바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술을 고치는 일이 진짜 한두 번밖에 없어요. 조금은 내가 못생겨져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거울과 멀어지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장 스킬이나 패션 스킬이나 이런 걸 디벨롭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얼굴을 관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다면 누군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그에 비해 못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끊으세요. 뭐 언팔로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뭔가 멀어져 보던지 친구 관계든 뭐든 그 사람에게 질투, 부러움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친구 관계는 사실 건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거리를 더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과 뭐 손절을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람이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고민이 많아 잠이 안 올 때는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요. 몸을 쭉쭉 이완시켜서 몸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국선도를 하거든요. 스트레칭 할 때 발을 돌리세요 해서 이렇게 발을 돌리는 거에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발을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근육을 써가지고 이렇게 쓸지 이거에 신경을 쓰는 거지 내가 발을 돌리는 거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몸을 쭉쭉 밀고 나면 이미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졸려. 졸려. 근데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에 도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정말. 그리고 낮에 고민이 많을 때는 산책을 가세요. 푸릇푸릇하고 초록초록하고 이런 거를 많이 보세요. 근데 산책을 할 때 핸드폰을 하면서 이렇게 푸릇푸릇 초록초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산책하면서 이것저것 막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우리 집 근처인데 이런 게 있었나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리프레시가 정말 잘 된답니다. 카메라의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충전 중. 짠! 꽃 너무 예쁘죠? 충전을 조금 하고 왔고요. 이 내용부터는 좀 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 직업적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을 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되고 싶었던 게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은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없었어. 꿈이 없었어. 내가 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직업 선택이 어려워요. 꿈이 없으니까. 일단 저는 고등학생 때 과를 정하면은 그 과로 평생 그 직업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평생. 고등학생 때 계속 고민을 했죠.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지금 이걸 정하면 이걸로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과를 정하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직업 고민은 평생 합니다. 19살 때는 과 어디 가지? 20살 때는 졸업해서 어디 가지? 10살 때는 이직을 해야 되나? 20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직을 해야 되나? 40살 때도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50살 때도 내가 퇴직해서 뭐 해야 되나? 똑같습니다, 진짜.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사회에 나가면은 과랑 진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과를 정한다고 해서 그 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2잡, 3잡, 4잡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딱 하나만 진득하니 하는 사람 진짜 몇 없어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내 본업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병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정해야 하는 과, 그러니까 평생 난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길이 될 뿐이라는 것. 꿈이 없어서 직업 선택이 어렵다면 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사람은 다 잘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직업을 고르더라도 포기하는 것은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에요. 돈을 벌려면은 어떤 거는 포기를 해야 되고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은 돈을 포기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배우려고 하세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을 때 잘 배워두시라는 겁니다. 요즘 MZ나라고 해가지고 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저요? 여기까지 제가 해야 돼요? 막 이런 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옆에 배워줄 사람이 있을 때, 옆에 알려줄 사람이 있을 때 잘 배워두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젠가는 이거의 사장이 되고 싶고 대표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대표가 됐을 때는 나를 알려줄 사람이 없고 내가 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내가 내 사장님한테 잘 배워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사장님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장님의 고충, 사장님이 하는 일, 사장님의 업무를 절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있을 때 사장님의 업무를 내가 조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 사장님 이거 제가 배워볼까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사장님은 자기의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 직원은. 그러면은 아, 이 직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내가 더 잘 해냈을 때 아, 내가 얘를 키워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한 푼이 없어, 지금 한 푼이 없어도 그 사장님이 나를 키워줌으로써 나는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 밑받침을 사장님이 해주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날 키우고 싶게끔 아, 얘 내 부하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부하지만 진짜 그냥 직원들과 부하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거랑 현명한 거는 정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내가 인턴, 사원, 정직원,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진짜 보이는 시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사원일 때는 사원 일밖에 못해. 근데 정직원이 됐을 때는 한층 더 시야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하려고 해야 내 시야가 트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일을 여러 가지 업종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싼 돈 주고 대학까지 갔는데 과가 상관이 없다면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움에는 쓸모없는 배움은 없습니다. 어떠한 배움이든 나중에 꼭 쓸모가 되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를 배우면 그게 곧 하나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여기저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학생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단 사실 안 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라도 시켜야겠다 해서 언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처음엔 중국어를 배우다가 아, 이건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영어도 점점 빠져나가고, 저는 중국어도 초반에 배웠으니까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이지만. 저한테 언어는 사실 수단에 불과해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언어란. 하지만 저한테는 선택지가 된 거예요. 조금만 공부하면은 일상회화에서 비즈니스 회화는 1, 2년이면 금방 가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이 배움이 쓸모없다고 생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겪은 상황, 현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개인적인 의견을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세상은 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키워준 부모, 앞으로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 나의 꿈, 나의 방향성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을 때 그 안정감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유치원 때부터 꾸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대학을 외국에서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저는 19살 때 대학을 가가지고 20살 때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돌아와가지고 빚을 엄마한테 내서 쇼핑몰을 차렸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인 거죠. 그 실패 하나로 저는 꾸미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옷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한 2년간은 거의 꾸미지도 않았고 나갈 때는 거의 화장을 지금도 잘 안 해요, 사실. 진짜 얼마나 거지같이 하고 다녔냐면 그때 안 친구 부모님이 화장한 저를 보고 못 알아봤어요. 목소리가 상하네 싶어서 상한 언니인가 했대요, 진짜로.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일이란 거는 사실 내가 그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와요. 이 일이 주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주란 말이에요.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진짜 믿기지 않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인간관계가 사실 모든 사람과 좋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두고 내가 돈을 벌어서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돈을 쓰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도 옷이고 제가 잘하는 것도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옷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저는 잘하는 거를 선택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내 취미가 좋아하는 거일 때 일로 인해서 그거를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아, 나 출근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출근이라는 큰 틀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출근으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잡아먹히는 거는 사실 싫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는 그대가 아직 겪지 못한 나의 일을 한번 이렇게 이런 상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20살 때 가서 꼭 졸업장을 따야 할까요? 입니다. 어느 직종에 따라 사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패션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패션 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직이었어도 사실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아직 뭘 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학 가잖아요. 20살 때 가가지고 1학년은 진짜 술 먹느라고 사실 바쁘고요.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학원 같은 데 보면 가끔씩 3, 40대 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진짜 열심히 못할 거면은 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감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두고 저는 그분들만큼 이렇게 등록금 안 아깝게 열심히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내가 전문적으로 따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곳에서 확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학에서 인간관계, 친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진짜 배울 수 있는 것만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대학 안 나왔네, 고졸이네, 저 검정고시거든요. 검정고시네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사실 대학 이름 이런 거를 따지는데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제가 똑부러지고 나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할 때 저는 이거 잘해요. 써주시면은 제가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이 표현을 잘한다.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그걸 표현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굳이 졸업장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요리라고 했을 때 내가 요리를 엄청 잘해요. 근데 내가 졸업장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또 나가버려서 마지막 단계니까 이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내가 요리를 엄청 맛있게 해. 근데 너 요리 정말 맛있다. 너 이걸 그 가게 차려봐 라고 했을 때 근데 나는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조리학과를 나왔어. 이것만으로 내가 가게를 차릴, 내가 어디에 뭘 할 이런 용기가 생기는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배웠으니까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자기 성향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스스로 저한테 답변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카페 안 하고 옷을 안 한다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점. 이렇게까지 저의 꿈, 사랑, 자존감에 대한 Q&A였습니다. 안녕.